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요즘 신종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계속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다, 검찰이다 라고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죄진 게 없어, 죄가 져서 그런 데서 전화 올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끊으시면 안 되고요.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일단 끊으시고 그 번호가 그리고 그게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끊으면 다시 전화가 안 올 겁니다. 혐의가 있으면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정말 본인이 피의자다 그러면 일단 변호사 선임하셔야겠죠. 본인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당했다. 두 가지죠. 하나는 피의자다. 아니면 참고인이다. 그러면 참고인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 때문이죠? 라고 일단 물어보면 어떤 사건이다 라는 거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오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. 어떤 사건이냐라고 물어보고 다 말씀을 안 해주실 겁니다. 그 경우에 본인이 피의자다 라고 하면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고소장, 본인이 어떤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좀 어려우시다 싶으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피의자는 처음에 가게 됐을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. 변호사 조력받겠습니까? 물어봅니다. 그게 피의자의 권리입니다. 그래서 피의자의 권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. 묵비권이라고 하죠.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진술한 것은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라는 흔히 말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게 되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다라는 거는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거예요. 즉 피의자는 내 죄를 다 자백을 하는 것은 나중에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피의자들과 미리 상담을 할 때 수사기관이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라.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다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. 간략하게 대답해라.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렇게 저렇게 더 길게 말을 해보래. 그래도 간략히 얘기하세요. 물론 수사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있는 죄를 자백을 해주기를 바라겠죠.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같이 오지 않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동석해서 자기의 입장을 간단히 진술하도록 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. 초동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을 해서 전략을 세우고 조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. 최대한 간략히 대답하는 게 좋겠다.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.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다시 진술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조사를 종료하고 2회차 진술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